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 침체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지펀드 최근 조사를 보면요. 그래도 그 침체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그 기대감들이 꽤 아직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우존스 29일자 보도인데요. 알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그 360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제 다우존스가 29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5%가 앞으로 1년간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헤지펀드 신뢰 지수 이건 이제 자본 조달력하고 매출 창출 그리고 비용 관리 능력을 이제 종합해서 산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2분기에 17.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한 1포인트 정도 거의 늘어난 건데요. UBS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완만한 인플레 시기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선진국의 인플레 압력이 불거지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진정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월쯤 정점을 찍을 것 같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UBS는 이럴 때는 잠재적 매입 비중 확대 종목이 될 수 있는 에너지하고 소재 섹터를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또 금융, 부동산, 통신 서비스도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엑손모빌, 쉐브론, 그다음에 코테라 에너지 같은 그런 그 종목을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창업자 얘기인데요. CNBC하고 27일자 대담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침체 우려가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조직도 꽤 큰데 공감대가 없다. 어려움을 실토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침체를 피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침체가 불가피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글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 걱정은 미국 경제 방향이 연준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이 전반적인 침체 위험을 평가할 때는 연준 리스크보다는 중국하고 러시아 요소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충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이런 게 훨씬 더 연준 리스크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한테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CNBC 28일자 대담에서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침체에 빠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기업 재고인데 내 45년 투자 경력에 이렇게 기업 재고가 많은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 기간 얼마나 갈 거냐는 데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요. 이 인플레가 예상보다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인플레하고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켓워치 28일자인데요. 최근 월가에서 인플레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또 그렇지만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마켓워치가 트레이드 웹을 인용을 했는데요. 미국 국채 고정물하고 변동물 간 스프레드 BER 이게 최근에 인플레 완화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5년, 10년, 30년 BER이 최근에 3%를 하회하는 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래도 인플레를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를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마켓워치는 이거 관련해서요. 인플레 추이를 정확하게 집어내는데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는 인플레 파생상품 시장이죠. 픽싱 트레이더들의 견해도 전했는데 미국의 CPI가 최소 5개월 이상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6월 28일자 기준인데요. 픽싱 트레이더들이 보는 CPI 평균 예상치가 6월에는 8.8%,
그리고 7월에도 이달에도 8.8%, 그리고 이제 8월에는 9%가량 정도, 그리고 9월에도 한 8.9%를 보이고 나서 10월이 되면은 한 8.1% 정도로 진정될 거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CPI가 7.2%를 밑도는 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봤다고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앞서서 그 5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하고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6월 조사인데요. 그때 조사 때는 CPI가 오는 12월에 한 7%를 밑돌 걸로 봤습니다. 그랜미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채권 디렉터 얘기는 올해는 어떻게 봐도 결코 쉽지가 않다. 연말까지 금리 그리고 위험자산 모두의 변동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니까 충격에 대비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 관측들이 많은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진단도 조금씩 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11월 중간 선거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분석인데요. 마켓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8일자에 전했는데, 연준이 아시다시피 6월에 금리를 75bp 인상을 하면서 촉발됐던 그 채권 매도세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는 마무리되는 단계 아니냐는 진단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크레딧 스위스의 앤드루 가스웨이트 주식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3.5에서 4%의 연방기금 금리가 궁극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이어서 물가연동 국채 TIPS 금리 급등세 역시 마무리 국면이라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TIPS 수익률이 낮아지면 달러가 흔들리게 되고 이게 신흥시장 주식에는 호재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가스웨이트는 물가변동체 수익률이 떨어지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에너지는 최악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하고 유럽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도 익스포저를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UBS도 그 6월 24일자 고객 노트인데요. 최근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좀 다소 줄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봤습니다. UBS의 그 데니로프 글로벌 전략가 얘기인데요. 유틸리티가 높은 인플레하고 낮은 성장률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점,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CFRA 리서치 샘 스터발 수석 전략가 얘기인데요. 마켓워치 28일자 분석입니다.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올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꽤 크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단 11월 중간 선거가 변수다.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그 4년 대선, 미국 대선의 그 주기를 되돌아보면은 3분기는 변동성이 가장 커지고 2분기와 함께 그 평균 하락률도 가장 큰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3분기 말에는 그래서 대량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그 안도랠리가 있기는 했지만 올해 경기 둔화로 다시 압박받고 결과적으로 주당 신익 EPS 성장 전망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어떻게 봤습니다. S&P 지수 올 연말 전망치에 대해서도 어두운 얘기들이 좀 꽤 나옵니다. 그 CT, 모건 스탠리다 그런 식으로 봤는데요. CT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S&P 지수 전망치를 4,200 정도로 500포인트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매파적 연준하고 상승하는 실질금리가 밸류에 영향을 준 그게 올 상반기 증시 하락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초 이후에 자기네가 4,700으로 목표 레벨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그 지정학적 그 오버행, 그 대기 물량하고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반영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수정된 올해 목표치는 연착륙 기대감에다가 침체 시나리오를 더한 거라고, 이렇게 조금 어줍지 않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시점을 2023년 중반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 리스크가 더 큰 이슈가 될 거다.
또 여기다가 자기네가 지금까지 그 미국 증시를 과도하게 낙관했던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좀 살짝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침체 리스크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의 경우에 S&P 지수가 3,000 부근까지 더 주저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이크 윌슨 수석 분석인데요. 최근에 단기 랠리가 그 신저점을 앞둔 그 베어 랠리 이상은 아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아니면 침체에 빠질지인데 연착륙 시나리오라면은 한 3,400에서 3,500에 저점을 찍을 걸로 보이지만 침체가 될 경우는 3,000까지 더 주저앉을 거라고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S&P 지수가 최악의 경우 3,000까지 더 주저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S&P 지수 실적 예측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가 수익률 퍼에 의존하는 것이 증시 위험 프리미엄만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미국 그 침체 가능성의 3분의 1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고 자기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약세장은 그 1929년 대공황 이후 27번째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약세장이 평균 35% 주가 하락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건 S&P 지수가 3,100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최악의 경우 3,000 근처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는요. S&P 500을 44%포인트 아웃퍼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은 계속 매수하고 임의 소비재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 고객이 지금은 자금의 한 12.6%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그리고 또 역사적 평균치 12.4%보다도 더 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월가에서 뭐 많이들 하는 얘기 있죠. 연준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참 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그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진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그 모하메드 엘레리언 알리안스 수석 경제조문이 고문이 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C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준이 경착륙에 기여하는 중이다. 아주 시니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이 어디냐 그 찾기에 지금 모두들 그냥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연준이 계속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뭐 연준이 경착륙에 기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막 그냥 단언까지 하는데 이럴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둡고 힘든 기간입니다. 서로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